안녕하세요. 남궁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레디케이트에 결합하고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새로 추가된 람다식과 관련된 메소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디케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식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뭘로 나와요? 불리언으로 나온다 그랬죠. 네, 이게 프레디케이트예요. 프레디케이트 여러 개를 하나로 결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조건 연산자로 조건식 결합하잖아요. 뭘로 결합해요? 논리 연산자. and하고 or하고 요거 negate는 not이에요. not. 네, not. true를 false로 또는 이제 false를 true로 반대로 바꿔주는 연산자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predicate가 있을 때 요 하나가 이제 조건식이죠. 이 조건식들을 이 and하고 or하고 negate를 가지고 결합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다 이제 디폴트 메소드죠. predicate가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니까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니까 디폴트 메소드 또 뭐 가질 수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 또 이제 추상 메소드 이렇게 가질 수 있죠. 인터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메소드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요 두 가지는 이제 JDK 1.8부터 추가됐죠. 인터페이스의 핵심은 역시 이제 추상 메소드예요. 네, 추상 메소드인데 부수적으로 디폴트 메소드하고 스태틱 메소드가 JDK 1.8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레디케이트 P의 니게이트 하면 어떻게 돼요? i가 100보다 작은 게 P잖아요. 거기에 not이 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i가 100보다 같거나 크다는 조건식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P에다가 조건식 P에다가 not을 붙인 거죠. 이 negato가 not이니까요. 반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계속 붙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not P에다가 Q는 AND 조건으로 붙이고요. 이 Q죠. 요게. 얘가 Q고 이제 얘가 R이죠. 요거는 not P. 예,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 or이라는 하나의 조건식으로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괄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안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두 개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 앞에 배우신 것처럼 and하고 or와 같이 있을 때는 꼭 괄호 쳐주시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redicate를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테스트란 메서드를 써야 되죠. predicate가 갖고 있는 추상 메서드고요. 여기다가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all이 뭐예요? 요거죠. 예, 이거죠. 100보다 i가 크거나 같고 and i 200하고 i 나머지가 0.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i가 2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2가 10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니니까 false죠. 그리고 요건 어떻게 돼요? 200보다 작으니까 true가 되죠. 뒤에는 2니까 이 나머지는 0이니까 이거 참이에요. 어느 게 먼저 연산이 돼요? 이게 end니까 먼저 연산되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false. 근데 false하고
true하고 5와 연산하면 결과는 이제 true가 되죠. 그래서 결과가 true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얘는 false 나옵니다. 이건 생략할게요. equals 비교할 때는 이제 is equal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건 스태틱 메서드인데 얘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좀 복잡해요. 쓰는 게 조건식 만들 때 is equal을 써서 이제 스트링과 비교하는 프리디케이트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문자열에 ABC라고 할게요. ABC가 있으면 요 ABC하고 여기도 또 AB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비교. 오, 네, 비교하는 거. 그래서 이 두 문장을 간단히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한 줄로.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보기 좋죠. 스트링 1하고 2를 비교하는 거니까요. 뭘로 비교해요? equals. 이게 조금 낯설죠. 쓰기도 좀 그렇고. 외우실 필요 없고요. 필요할 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predicate는 원래 여기 입력이 뭐예요? 입력이 한 개밖에 안 되잖아요. 한 개. 여기서 인티저 값 하나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뭐가 돼요? 스트링을 넣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equals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만들어요. 제가 비교할 거 하나를 가지고 조건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비교할 거는 이 테스트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굳이 설명하자니까 괜히 복잡해져요. 그냥 두 비교 대상을 equals로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아요? str1. equals str2하고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거는요. 예제 14-3번이고요. 일단 실행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죠. 여기 앞에 내용은 뭐냐면요. 기초편에서는 뺐는데 자바의 정석 3판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펑션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하도 어렵다고 해서 뺐는데 간단히 설명은 드릴게요. 뭐 3판 보시는 분도 이 강의 들으시니까 여기 함수 f가 있잖아요. f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다른 함수가 있잖아요. 이 g가 있으면 이 두 개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두 개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and then이에요. F 적용하고서 그 다음에 G를 적용해라 이런 거예요. 여기 F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스트링 입력이죠. 얘가 입력, 얘가 출력이죠. 이걸 보면 여기 뭐가 들어가요? 스트링 들어가죠. 여기 뭐가 나와요? 요거 지울게요. 인티저 나옵니다. 근데 G는요? G는 인티저가 입력이죠. 입력이 인티저고 출력이 스트링이에요. 이 함수 두 개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같아야 돼요. F의 출력하고 G의 입력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연결할 수 있죠. 이게 이 부분이 다르면 연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함수 F의 출력하고 인티저죠? 이 G의 입력이 인티저니까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로 연결했어요? 연결해서 하나의 함수 h를 만든 거예요. 새로운 함수 h. 얘네 둘을 하나로 연결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함수 두 개를 연결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뭐예요? 이게 입력이죠. h의 입력. 이건 뭐가 돼요? h의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 그래서 h는 어떻게 돼요? 스트링이잖아요. 입력이 스트링이고 출력이 스트링이 됩니다. 왜? 두 개 연결했으니까 마치 하나의 함수처럼 이 스트링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스트링 나오는 거죠.
f를 거쳐서 인티저가 나왔는데 그게 또 G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스트링을 결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함수 두 개 결합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계속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함수를 하나로 연결하면 이제 하나의 함수로 두 개 작업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컴포즈는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 G and then F하고 똑같아요. 즉 뭐냐면 이 G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G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F를 뒤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함수를 결합한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F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G를 놓든가 아니면 G를 앞에 세우고 F를 뒤에 놓든가 방법 두 가지밖에 없죠. 예, 그래서 and then하고 compose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F and then이면 이제 F가 앞에 오는 거고 compose는 F가 뒤에 오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방식인데 굳이 뭐 compose 모르셔도 돼요. 그냥 G and then F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메서드가 이거랑 같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H에다가 FF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FF 넣으면은 얘가 뭘로 바뀌어요? 예, 16진수로 해석해서 숫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255로 바뀐다. 근데 이게 또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다가 이제 FF 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255가 나왔죠, 결과로.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255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걸 또 G에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G는 이거를 이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진수 문자열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결과가 이제 1111, 11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FF를 넣었더니 225가 나왔어요. 이 F가 작업한 결과가 그걸 또 다시 G에 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H에다가 FF를 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요거는 F 함수가 처리하고 요 뒤에는 G 함수가 처리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이 함수 즉 람다식을 하나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보지 마시고요. 요거는 예, 항등함수인데 얘는 그냥 항등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여기 x 집어넣으면 그냥 x가 그대로 나와요. 하는 일이 없어요. 아 이런 게 모터로 필요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예, 다 씁니다. 예. 근데 어쨌든 항등함수가 뭐예요? 그냥 x 넣으면 x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a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a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 넣었더니 결과가 그대로 나왔죠. 이게 항등함수예요. 다 씁니다 뒤에서. 근데 이 자체는 어렵잖아요. 그냥 하는 일이 없어요. 입력받은 걸 그대로 주는 게 항등함수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 identity 펑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거죠. 프레디케이트 P가 있는데 걔는 뭐예요? 입력을 인티저로 받는 애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얘는 프레디케이트가 여기 인티저로 입력을 받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계산해요? 이걸 테스트하죠. i가 100보다 작은지. 근데 여기서 뭐 집어넣었어요? 여기선 다 합쳤죠. 요걸 넣으면 결과로 이제 불리언을 주는 거예요. 불리언을 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선 니게이트가 뭐라 그랬어요? not. 네, 조건식 반대. i가 100보다 작다에다가 이제 not을 붙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기 all 보시면 이제 150 줬죠? 예.
이 프레디케이트를 다 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not p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게 100이고 요게 not p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and 조건으로 하고 여기는 괄호 들어갔죠? 괄호의 q가 이제 i가 200이고 요거는 i 2 이렇게 됐죠. 요거는 이제 q 하고 요거는 이렇게 연결됐죠.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거 이렇게 괄호 치시면 돼요. 여기다 150을 넣은 거예요. 그럼 이 i가 150이죠. 150, 150, 150. 그 100보다 크니까 얘가 참 t 나오고 and 요 뒤엔 뭐예요? 150이 200보다 작으니까 얘도 t죠. t 하고 얘도 150이 2의 배수니까 t예요.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t 나오고 t하고 and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최종 결과 t 나오죠. 그래서 true 나왔어요. 그리고 predicate는 이제 여기 ABC하고 ABC 비교한 거. 여기 ABC 들어가고 그걸 또 뭐하고 비교해요? 여기 ABC 비교하면 결과가 뭐 나와요? 참 그래서 true 나왔죠. 요거 좀 바꿔볼까요? 요거를 제가 이제 new 스트링으로 바꿔볼게요. new 스트링 이렇게 바꿔볼게요. 돌려볼게요. 참 나왔죠. 요거 ABC로 비교하면 이게 참 나오잖아요. 참. 근데 이거는 참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ABC하고 요거 ABC 요거는 참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예요? 플러스죠. 왜? new를 쓰면 항상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게 주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바꿨을 때 true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이 등가 비교 연산지 안 쓰고 뭘 쓴다는 얘기예요? equals 메서드 쓴다는 얘기예요. equals 그런 걸 알 수 있고 요거 예제 좀 바꿔볼까? 요거 A, B, C, D로 할까요? 그리고 실행해 보면 이제 버스 나오죠. 간단한 테스트 또 궁금한 거 조금씩 바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요 P2가 요거니까 요를 P2 대신에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돌려보면 true 똑같이 나왔죠. 일단 지우고 요게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제가 불리언 리절트는 이제 str1 equals 하고 str2 이렇게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이거는요. JDK 1.8부터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들어왔잖아요. JDK 1.8. 그러면서 이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 람다식을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좀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메서드들이 추가됐는데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주 쓸만한 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와일드 카드는 생략을 했어요. 이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히 하려고 생략했습니다. 이 컬렉션에 remove if라는 게 있는데 요 조건에 맞으면 predicate가 조건식이라 했잖아요. 조건에 맞는 걸 삭제하는 거예요. 성공하면 true 반환되겠죠. 실패하면 false 반환되고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조건식만 주면 조건에 맞는 건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place all은 이제 이 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작업, 어떤 변환 작업이 되겠죠. 그거를 해서 replace 하는 replace 대체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유용한 게 요 포이치인데, 포이치를 이용하면 이제 이 컬렉션의 모든 요소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맵에 대한 건데, 어떤 키를 주고 여기다가 이제 람다식을 주면, 람다식, 이게 다 람다식이죠. 람다식, 람다식을 주면 그 작업을 수행을 해요. 네. 지정된 키를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밸류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ompute if absent는 이제 없으면, absent가 없으면, 만약에 없으면 어떤 작업을 해라. 그래서 추가해라 이런 뜻이고요. if present는 있을 때, 있을 때 어떤 작업을 수행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지는 이제 맵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요소를 병합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합칠 건가? 병합이 합치는 거. 합칠 때 어떻게 합칠 건가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맵에 저장된 모든 요소들을 합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 each, for each는 요거랑 같은 건데 이제 요건 맵에 사용하는 거라 좀 다르죠. by consumer. 여기는 consumer. 맵에서는 키 밸류가 있으니까 by consumer 써야 되겠죠. by consumer는 컨슈머가 뭐예요? 받기만 하는 거? 네. by consumer는 이제 여기 키하고 밸류 두 개 받는 거죠. 그리고 replace all도 이제 맵이니까 키 밸류 두 개 받아서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간단히 보시기 바라고요. 이 메소드들 사용 예를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그 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 출력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출력하는 거. for 써갖고. 그리고 리스트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remove, 제거하는 거예요. if. 이 조건에 맞으면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replace all은 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를 어떻게 해요? 곱하기 10. 모든 요소에 곱하기 10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맵 출력하는 게 어려웠잖아요. 그걸 이제 for each 이용하면 간단해져요. 이렇게 한 줄로. 그래서 맵에 있는 모든 요소를 이제 키하고 밸류를 이런 식으로 출력해 주는 게 바로 이제 이 문장이에요. 컬렉션 프레임워크가 그동안 이제 쓰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코드도 너무 길고. 근데 이제 자바 8부터 이 람다식을 이용하고 그와 관련된 메소드를 이렇게 쓰면 코드가 훨씬 간단해져요. 예제 14-4고요. 일단 실행을 좀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왔죠. 먼저 리스트 하나 만들고요.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0부터 9까지 저장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출력했죠. for each로. for each는 보면 뭐예요? 컨슈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컨슈머는 받기만 하잖아요. 출력 없고 이렇게. 그게 i만 받고요. 여기선 뭐만 해요?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만 하는 거예요. 뭘 주면 그거 화면 출력하는 거예요. 결과 줄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모든 요소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하나씩 계속 줘서 얘가 이제 콘솔에 출력을 한 거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 되죠. 시스템 점 프린트에서 리스트 치면 물론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오죠. 나오긴 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터레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리스트에서 이터레이터 얻어다가 어떻게 해요? while it has next 확인하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있으면 it.next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요 한 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람다식이 편리한 거죠. 그 다음에 예, 여기 리스트에서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제거. if 만약에 이 조건이 만족되면 remove 하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그래서 요거 다시 실행해 볼게요. 요거 주석 처리하고 다시 시행해 보면 여기 0부터 9까지 있는데 거기서 이제 2의 배수, 3의 배수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하고 3의 배수 3 빠지고 6 빠지고 4도 빠지고 하니까 1, 5, 7만 남는 거죠. 그 다음에 replace all은 리스트에 있는 모든 요소를 하나씩 꺼내서 이제 10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 5, 7이 들어있었는데 뭘로 바뀌어요? 10, 50, 70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해시 맵에다가 이제 11, 22, 33, 44 저장한 다음에 요걸 출력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앞에 게 키고 뒤에 게 밸류 이렇게. 맵을 출력할 때 이거 그냥 출력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거를? 이터레이터 얻어야 되잖아요. 맵에서 엔트리셋. 엔트리셋 가져와다가 여기다 또 뭘 써야 돼요? 이터레이터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처럼 이제 while문 it.has next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system.out.println 하고 이제 it.next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짧게 쓸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뭐 출력 형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요걸로 찍은 거죠. 그래서 람다식 쓸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컬렉션 플레이 목적 코드들이 되게 짧아졌어요. 간단하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별로 와닿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람다식이라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전에 비해서 훨씬 간결해졌어요. 네. 2는 MC 제곱이라는 식 아시죠? 예, 이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그런 공식인데 이거를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이제 에러는 뭐요? 모어 코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드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코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게 제곱만큼 에러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짧을수록 좋다는 뜻이고요. 요즘 언어들 대부분 이제 점점 짧은 코드를 더 추구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자바도 점점 더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